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역전세난 이러더니 이제는 전세 대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 살기 불안하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되려 전셋집이 모자라는 전세 대란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세 가격이 점점 오르는데 전세 매물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혼이나 이사 계획하시던 분들은 걱정이 크실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지금 전세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해하는 것보다 좀 손해보더라도 월세가 낫다. 이게 올해 초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네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다시 최근에 전세 선호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네. 아니 뭐 월세 시대다, 전세 시대 뭐 종말이다 끝났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1월과 지금 10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예. 최근에는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시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거래 비중을 보면은요, 작년 12월 가장 안 좋았을 때가 47.6%. 월세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예. 전세가 절반이 되지 않았는데, 자, 지금 9월 기준에서 보면 62.1%. 10명 중에 10건 중에 6건은 이제 전세 계약입니다. 전세가 네. 이제 월등히 앞서게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작년에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차라리 그냥 월세 내는 게 좋아라고 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갔던 수요들이 지금 보니까 월세 가격은 급등했죠. 월세보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제는 전세가 유리해라고 해서 전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세 대란은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여전히 역전세, 깡통 전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불안한 수요자들이 차라리 안전한 아파트로 가자.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깡통 전세 우려가 없죠. 아파트로 가자라고 해서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회복을 하고 있는데 급등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긴가민가한 분들이 관망, 기다려보자라는 매매 수요가 차라리 전세로 일단 가서 좀 지켜보자라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그 전세에 대한 불안감은 빌라나 뭐 이런 쪽 위주였지 아파트는 조금 덜했는데 네네. 여기 아파트 쪽으로도 이번에 전세가 인기가 몰리면서 네네. 좀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가 점차 오르고 일부 지역은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전세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의 상황인 겁니까 지금?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들, 서울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전세 매물 찾기도 어렵고요. 최근에 강남의 반포에 원베일리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정도 물량이면 또 서울 아파트 전세가 또 한번 출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통계적으로도 보입니다.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면은요. 네. 부동산은 통계인데 보이시죠? 가격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강남에 입주 물량 나오는 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국 서울 다 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또 전세 물량 추이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수요와 공급인데 전세 물량을 보면 결국에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세 물량을 보면은요. 줄죠. 1월 14만 268가구에서 7만 2,330.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필연적으로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전세 물량이 줄었네요, 수도권이.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고 꼭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전세는 지금 아까 이렇게 그래프가 뚝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맞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네네. 전세가는 물량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까? 물량이 확 떨어지면 전세가 확 오르는 겁니까? 영향이 크죠.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금리, 부동산 정책, 대내외 경제 상황, 예. 심리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전세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대출 금리가 영향을 주는데 네. 대출 금리는 작년처럼 변동폭이 크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주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입주 물량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입주 물량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자, 2023년, 2024년 올해는 그나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9천 건 정도 나와줬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고요. 예. 2만 8,317가구로 예상이 되고 아하. 또 걱정되는 거는 그거죠. 최근에 우리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 3년, 5년 후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는 있겠으나 전세는 영향을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불안한 수요자들이 야, 이게 1년 만의 문제는 아니야. 이게 더 지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빨리 전세를 구해야겠다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걸 정리해 보면 이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조정이 받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매매에 비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전세값이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집값을 오르게 한다라는 명제가 혹시 참입니까? 참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참이 될 수가 있는데 전세 가격을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예.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떨어지는 매매 가격을 버티게도 해줍니다.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데 밀어 올리긴 합니다. 한번 CG를 보시면은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차이가 있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매매 가격이 올라가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내려가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게 역전세이기 때문에 결국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반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또 매매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가격을 당긴 역할을 해줬고요. 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이게 실시간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차가 좀 있을 수는 네. 있어요. 그러면 올해 전세 물량이 전세 가격이 올랐다, 매매 가격 바로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게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12년, 13년. 그때 전세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로 왔기 때문에 2016년까지 전세 대란이었는데 아파트 가격은 2016년부터 올랐거든요. 시차가 크네요. 시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치가 전세 가격이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데 그게 곧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시차는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전세가가 오른다고 바로 오르는 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밀어 올릴 수는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타이밍, 그러니까 뭐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죠. 네네. 전세 가격을 딱 보고 있다가 지금 살까? 이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일단 우리가 전세 가율을 좀 봐야 됩니다. 전세 가율. 전세 가율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예. 전세 가율을 보면 부동산 시장 흐름과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전세 가격은 우리가 사용 가치라고 하고요. 네. 매매 가격은 투자 가치입니다. 이 차이를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예. 타이밍을 잡으려면 일단 전세 가율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 설명을 드리죠.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있으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거품이 발생하겠죠. 네. 전세 가격은 올라가지 않은데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율이 내려오면서 버블, 거품이 발생하는 거고요. 예.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상승의 신호로 봐야 된다. 전세 가율이 내려가면 거품이 생긴다.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가격 상승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라는 게 주택의 그러니까 집값,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그렇죠. 가격이 얼마냐 이 맞습니다. 비율인 건가요? 그 비율이죠. 아하.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도 전세 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매매 가격이 올라도 그 매매 가격이 떨어져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 가율을 보면 버블이 좀 생겼느냐, 네. 거품이 있느냐, 또는 상승의 신호, 저평가가 되었는지를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전세 가율 한번 보죠.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을 보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2012년부터 전세 가율이 쭉 올라가죠. 네.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나요? 2016년까지 전세 가격이 오르다가 그다음부터 매매 가격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매매 가격이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오릅니다. 최근 양상을 보면 이때 지금 나오시죠? 2019년, 2020년, 2021년은 약간 임대차 3법에 왜곡이 좀 있긴 했는데 예. 추이를 보면 최근에
전세 가율이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매매 가격이 큰 폭의 반등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 보면 요 추이가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될 때가 오면 상승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60에 빨간 선이 있는 게 네네. 60보다 아래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비해서 60% 아래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 아하. 보통 전세 가율이 아파트가 40에서 60% 정도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50% 정도 되는데 네. 6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버블이 생겼다, 아하.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전세가율. 네네. 아까 요거 전에 그래픽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전세가율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라고 설명이 되었거든요. 네, 요것도 좀 알려주니까 전세는 사용 가치고 매매는 투자 가치예요? 맞습니다. 예, 전세는 실수요니까. 집값이 오르고 내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실수요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도 예. 침체가 되면 오히려 매매 수요들이 또 실수요자들이니까 전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을 때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차는 계속 있을 수 시차는 있다는 있을 것.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게 네. 지금 줄어들었어. 바로 집값이 몇 달 있다 오를 거야, 내릴 네. 거야.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소장님이 전세가율을 잘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이 네네. 전세가율은 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디서 확인할 수? 전세 가율은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아, 네네. 네, 검색만 잘해도 예, 전세 가율은 항상 그래프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네. 60% 기준에서 60% 넘어가면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도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가능합니다. 있다. 네네. 네,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세가율을 계속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보면 주택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매매가율, 2번 전세가율, 3번 낙찰가율.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